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에도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옥야편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한문에 처음 접하는 분들, 이게 이제 논어다 뭐 이런 거, 맹자다 이런 거에 관계없이 봤을 때, 자, 이렇게만 주어졌을 때 이게 자화라는 게 이게 사람 이름인지 이게 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자꾸만 이 글을 읽다 보면은 눈치로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이게 나라를 뜻하구나.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전국시대 때 제나라, 지금의 그 산동지방이죠. 예. 자화를 제나라의 시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동사로 해석을 해가지고서 사신으로 보내다 이런 뜻이죠. 예, 사신인데 이럴 때는 불일 사자가 아니라 사신시로 이렇게 읽는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렇게 규정을 해놓은 거니까 자화를 제나라의 사신으로 보내려고 이렇게 그런 찰나에 염자가 공자 제자죠. 염자가 그 어머니를 위해서 자화죠. 자화의 어머니를 위해서 속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에 말로는 일종의 뭐 곡식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요즘에 말하면 이제 위로금 같은 거죠. 위로금을 청한대 공자한테 자식이 이제 저기 가면은 그 부모를 봉양할 수가 없으니까 염자가 자화를 위해서 그 어머니가 홀로 될 수 있으니까 어떠한 위로금을 청한대 공자가 그러되 부 정도에 줘라.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청한대 그러면 좀 유를 더 줘라. 그래서 여자가 그 오병을 속 오병을 주었다. 요 짧은 거 보면은 공자는 굉장히 인색하고 염자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다른 사람한테 자기 친구한테 굉장히 관대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주제 넘은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 공자가 알아서 다 그만큼 공자를 몰랐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공자가 알아서 다 합리적으로 이런 것을 다 처리했을 텐데 염자가 괜히 주제 넘게 나서서 자기 어떤 뭐랄까 그런 것을 이렇게 드러낸 거죠. 자화는 공서적이다. 시는 공자를 위해서 심부름 가는 것이다. 부는 육두 사승이요, 유는 16두요, 병은 16곡이다. 그 당시에 어떤 도량형의 단위인데 우리가 뭐 그것까지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조금 더서 많이 준 거죠. 염자가 공자가 말하기를 적이 제 나라에 갈 때 자기가 이제 이 적은 공서적 자화니까 공서적이라 그랬죠. 공서적이 제 나라에 갈 때 살찔 말을 타고 가벼운 가죽옷을 입으니 내가 듣기로는 군자는 어려운 사람은 두루두루 보살펴 주어야 하지만 부유한 사람한테 계속 재물을 공급할 필요는 없다라고 내가 들었다. 이렇게 딱 거절을 한 거죠. 그러지 말라 하는 거죠. 공서적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집안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죠. 살찐 말을 타고 가벼운 옷을 입었다는 거는 상당히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당시에 부유한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서부터 한 3,000년 전에 말을 조용히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좋은 세단 차에다가 옷도 가벼운 가죽옷을 입었다는 것은 굉장한 부를 상징하죠. 따뜻하면서 가벼운 옷이 좋죠. 무겁고 추운 옷은 뭐 그닥게 좋은 옷이라고 볼 수가 없죠. 승비마의 경우는 그가 부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분 궁색하여
경우다. 주는 부족함을 보충하는 것이요. 계좌는 여유가 있는데 계속 진행하는 거다. 여유가 있도록 계속 유지시켜 주는 것이다. 원사가 그를 위해서 공자를 위해서 마을에 어떤 마을에 이제 수령이 되었는데 그 벼 900속을 주었는데 또 원사는 이거를 사용했어. 아, 선생님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또 원사는 공자 제자니 이름은 헌이다. 공자가 그 노사구가 되었을 당시에 그 사로서 원사로서 아마 어떤 이 마을에 그 수령으로 삼은 것 같다. 속은 그 원사의 그 녹봉이다. 아니 그 수령의 녹봉이다. 900은 그 양을 말하지 않으니 어느 정도 양인지 알 수가 없다. 공자가 말하기를 그러지 마라, 사양하지 마라 그러죠. 원사한테 사랑하지 마라, 사양하지 마라. 남았다면 너는 그 이웃 향당에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죠. 합리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그 녹봉을 주는 것이니까 그 돈이 만약에 남았다고 생각하면 네가 남음이 있다 하면 네 이웃, 인민과 향당, 마을에 주면 되지 않겠느냐. 무는 금지사라. 오가가 리니오, 25가가 리오, 12,500가가 향이다. 또 그 500가가 당이다. 이게 여러분 이런 게 일종의 아주 이전서부터 그 시행됐던 법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살게 한 게 아니라 이와 같이 계획적으로 구획을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게 그 관자를 읽어보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그냥 되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통치 시스템이 그 전서부터 이게 그 뭐랄까 지역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현대에는 이렇게까지는 통제는 안 하지만은 이런 건 없지만은 그 읍면 단위로 내려갔을 때 어느 숫자를 차면은 군이 되려면 어느 정도 인구가 돼야 되고 면 단위는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군으로 승격시켜주고 군에서 사람 숫자가 모자르면 또 다시 읍면 단위로 내려가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인구가 시골에서 급격히 줄기 때문에 군 단위가 막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지방은 지금 부산 같은 경우도 젊은이들이 1년에 한 10,000명씩 다 서울로 올라온다고 해서 지금 난리인데 다른 지역은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그 인구라든가 이 절벽 형성이 나가는 것도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이게 정말 뭐 큰 재앙이라고 그러는데 그만큼 이런 것들 전부 다 예전서부터 중요한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현의 어떤 마음을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제도, 시스템 이런 것도 사실은 물론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뭐 이런 걸 우리가 다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없지만은 그냥 공자, 맹자가 단순히 무슨 뭐 세상에 대한 어떤 그 통치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는 주자에 의해서 너무 지나치게 수양론으로 빠진 경우도 있지만 통치에 있어서 이런 것은 기본적인 어떤 그런 거다. 기본적인 거다. 말하자면은 그 일정한 녹봉은 정상적인 녹봉은 사용할 필요가 없다. 남음이 있으면은 스스로 헤아려서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된다. 인인향당에는 서로 돕는 의리가 있다. 서로 주변에는 돕는 의리가 있다. 옛날에 뭐 고대 우리 삼국시대 고대 사회에서도 어떤 그 경조사 같은 경우가 있을 때 서로 같이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나눠서 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도 있죠. 어느 정도는 정자가로되 그 공자가 자화를 심부름 보내고 자화가 그 공자를 위해서 그 심부름금이 되어온 것은 을이다. 그런데 염유가 그를 위해서 청하니 성인이
관대해서 바로 사람을 거절하지 아니한 까닭으로 조금 더 줘라 그러면은 그래서 마땅히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걸 보인 이유인데 또 거듭 더 주기를 청해서 조금 더 주었다. 예. 이것은 부당해서 더욱 그 도움을 주는 것은 부당한 것을 보인 이유이다. 근데 영구가 공자의 그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스스로 더 많이 줬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것은 이미 허물이 된 것이다. 지나친 거다. 고로 공자가 비난하신 거다. 적이 진실로 궁핍에 이르렀다면 진실로 궁핍했다면 공자가 스스로 도움을 줬을 거다. 그 청함을 기다리지도 않았을 거다. 여러분 생각하면 이건 뭐 당연하죠. 합리적이죠. 원사가 수령이 되어서는 그 상록, 일정한 복록이 있건을 자기 스스로가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건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인민의 주변의 마을 사람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 궁핍한 사람들한테 나누어지기를 가르쳐 준 거다.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것은 의리 아님이 없다. 막비의하다. 그러니까 장자가 가로되 이 두 가지의 경우를 통해서 그 공자의 그 재물을 쓰는 방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공자가 중궁에 대해서 이르기를 리우지자가 리우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얼룩덜룩한 어떤 그 잡소 같은 건데 이유의 자식이라 하더라도 성하고 붉은색을 띠고 뿔이 반듯하면 비록 사람들은 쓰고자 아니할지라도 산천은 버리겠는가. 이건 뭐 참 표현이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읽으면은 뭐 이까짓 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막상 이런 식으로 글을 표현한다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리는 잔문이다. 얼룩덜룩한 문이다. 성은 적색이요. 주나라 사람들은 적색을 숭상했어요. 자, 적색을 숭상했는데 진나라 때에 진나라가 통일을 해서는 어떤 색이 했냐면은 진나라는 흑색, 흑색을 숭상했다. 진나라를 흑색을 숭상했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전에는 그 후대에는 조금 이런 게 없어졌지만은 그래서 그 성하고 신한 것이다. 그래서 붉은색에다가 뿔이 뿔은 반듯하고 곧았다. 두루두루 반듯했다. 이런 소리죠. 그래서 중은 맞다. 희생 제물에 거기에 맞는 소였다. 이런 소리죠. 용은 제사에 쓰는 것이다. 산천은 산천의 귀신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뜻이죠. 사람은 비록 왜냐하면 어미소가 좋은 소는 아닌데 자식은 보니까 붉은색에다가 뿔도 반듯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비록 쓰이질 않을지라도 신은 반드시 버리지 않을 것이다. 중궁의 아버지가 천하고 행실이 악하는 까닭으로 공자가 이것으로서 비유하여 아버지의 악이 능히 그 자식의 착함을 덮을 수는 없다. 아버지의 악이 능히 자식의 착함을 패하게 할 수는 없는 거다. 마치 중궁의 어질무로 마땅히 세상에 쓰임을 당해야 되는데 쓰임을 입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것은 중궁에 대해서 논한 것이지 그러니까 쓰임에 대해서 보여준 거다. 자, 이것은 중궁에 대해서 논한 것이지 중궁하고 같이 앞에서 면전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뭐 본인한테 직접 얘기하셨겠어요. 범시가 그러되 자,
이런 것도 이제 또 어려운 문제가 되죠. 예. 왜냐하면 이건 사실 굉장히 쉬운 문장이에요. 굉장히 쉬운 문장인데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맹자를 안 읽었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어요. 예.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게 장님인데 그 순의 임금을 뜻하는 거예요. 순의 고수로서 아버지가 아버지였지만 순임금이 계셨고 순임금의 아버지 고수는 굉장히 그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예, 막 순을 죽이고 순의 이복 동생하고 같이 순이 그 순의 아버지가 이 고수라고 했는데 이 장님인데 정말로 장님인지 그거는 뭐 알 길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해가지고 이런 명칭이 붙은 건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예. 이 고수와 같은 사람, 고수를 아버지로 두었는데도 순임금 같은 사람이 있었고 곤과 같이 아버지로서 아버지가 되었는데도 우임금 같은 사람도 있었다. 자, 이것도 맹자에도 나오고 서전에 이게 나와요. 서전에 그 모든 것은 서전에서 나오는데 곤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서 보면은 나쁘게 얘기를 했는데 곤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때 순임금 시절에 홍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고 막 물이 범람했는데 그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신하들하고 순이 토론하는데 추천이 들어와요. 예. 곤이 물을 잘 다스리는 재능이 있으니까 쓰자. 그랬더니 한 3년을 썼는데 아무런 공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곤을 추방을 내쫓아요. 내쫓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쁜 이름을 붙었지 곤이 결코 이상하거나 폐악질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 우임금에서 봤을 때는 순이 자기 아버지를 변방으로 내쫓았잖아요. 결국은 제거한 거잖아요. 요즘 말로 뭐 숙청된 거죠. 그런데도 우를 다시 썼다는 거예요. 우는 그것을 맡았고 그래서 우가 한 9년간의 그 홍수를 잘 개간을 해가지고 나중에 치수에 성공을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 임금 자리까지 올라갔죠. 그것을 말하는 거죠. 옛날의 성현들은 세상의 그 류에 묶이지 아니한 것이 참 훌륭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식이 능히 아버지의 허물을 개선해서 악을 변해서 아름답게 되면 가히 효다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부모가 조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식이 훌륭하면은 그 자식만 봐야지 부모까지 이렇게 연자제라든가 이런 게 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공자가 말하기를 회하는, 그런데 제가 읽을 때는 회라 안 읽고 뭐라고 읽죠? 아무개모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저도 뭐 습관이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예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뭐 한문 선생님들한테 가서 공부할 때 보면은 아내도 성현이고 증자도 성현의 학문을 개성한 분이기 때문에 성현으로 동급으로 하기 때문에 이름을 피해요. 그래서 아무개모, 그래서 모야는 이렇게 있죠. 뭐 심지어는 우리가 뭐 주자도 주희지만 주모 이렇게 읽죠. 회하는 그 마음이 3개월 정도는 그 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나머지 제자아이들은 하루나 한 달 정도에 한 번씩 그 인에 이른다. 이렇게 딱 표현한 거예요. 참 미묘한 얘기예요. 이것도 3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오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신지덕이다. 여기서는 채를 가지고 얘기했죠. 여기서는 채만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 용은 뭐죠? 애질이죠. 애질이. 아이고. 애 사랑하는 이치. 이거는 용이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용만 얘기하는 경우도 어떨 때는 채만 가지고 이와 같은 경우는 이 심지덕 본체만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이 애의 이치만 가지고서 그 얘기를 한다면 이와 같은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자가 이런 식으로 썼을 때는 이유가 있다. 그런 것은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들어와요. 이게 뭐지? 이렇게 하는데 주자도 여기서는 H로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심의 덕, 본체적인 것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까지는 표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마음이 인해서 떨어지지 않는 것,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은 사욕이 없어서 그 덕을 갖춘 것이다. 1월에 이른다는 것은 하루에 한 번 이르기도 하고 혹 한 달에 한 번 이르기도 해서 그 능이 그 영역에 나아가지만 이 조는 만들죠. 나아갈 조자로 하면 됩니다. 나아가되 능이 오래 지속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정자가 말하기를 3개월이라고 하는 그 단위는 천도가 조금 변하는 계절이니. 자, 그게 무슨 말이죠? 천도가 조금 변하는. 자, 봄도 3개월이죠. 3개월 지나면 여름이 오죠. 또 여름이 3개월이잖아요. 3개월 지나면 가을이 오죠. 그런 뜻이에요. 뭔가가 하늘의 어떠한 그것이 변하는 시기 계절이다. 계절의 그와 같은 단위다. 그 오래된 것, 말하자면 그 오래된 것이다. 이것을 지나치게 돼. 이것을 넘게 되면 성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뭐 꼭 숫자를 이렇게 그 정자가 말하는 천도 소변지 계절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알기 쉽게 그냥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오랫동안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거 그냥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천도 소변하면 굉장한 어떤 의미를 자꾸만 부여를 하게 되는데 의미를 뭐 부여를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뭐 그냥 우리가 그냥 한 3개월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자 서모에 사욕이 없는 것이다. 이런 것도 한터럭의 사욕이 없는 것이다. 이런 표현 자체가 아주 주자적인 거예요. 이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천도소변이니 예를 들어서 서모사욕이니 이런 표현이 이런 단어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단어를 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개념적인 용어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지극히 주자학스럽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글을 이게 주자가 소위 말해서 정자가 썼는지 정주학이 썼는지 주자도 뭐 어마어마하게 쓰니까 이걸 그대로 주자도 정의천의 사상을 받아서 조금 더 이렇게 알기 쉽게 표현한 분이니까 여러분 이런 게 전부 다 너무나 우리가 뭐 제가 그 아내를 폄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을 너무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한 터럭의 사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또 정주학이라든가 육아의 근본 사상에 빠진 사람들은 너 같은 소인놈이 어떻게 옛 성현들의 마음을 알 것이냐 이렇게 얘기할 분도 분명히 계세요. 함부로 이런 거에 대해서 트집 잡으면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조금이라도 사욕이 있으면 이것은 인이 아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저 사람은 착하구나 어질구나 그러면 확률적으로 한 60%만 비교적 정상적인 생활과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자유로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까지 이거 굉장히 여러분 그냥 우리가 글로만 보면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 막상 이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추구해야 된다고 그러면요 여러분 숨막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요. 미쳐버리던가 오히려 반대로 광인으로 빠져나갈 수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 현대 같은 그 자본주의 사회와 경쟁 사회라든가 이런 것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뒀을 때 우리는 본의 아니게 사리 사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또 살아나가네. 그러면서 그 사리 사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사회에서 기준한 데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남의 그것을 자기가 뺏는다든가 그런 것을 말하는 건 아니죠. 어떤 개인의 욕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논리는 절대로 맞지 않는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따라서 추구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으려면은 여러분 정말 결혼했어도 안 되고 그냥 뭐 하죠. 이게 쉬운 일입니까? 예. 한 터럭에 왜 여기다가 이렇게 서모의 사역이라는 말을 이렇게 써가지고 저도 그전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정말 멋지다 뭐 이랬지만은 나이를 먹고 살아보니까 이거는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씨가서 우리가 글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잘못 보고 정말 잘못 흉내냈다가는 패가 망신할 수 있다는 거. 자, 윤씨가 그러되 이것은 공자가 성인에 있어서 한 칸을 미달한 거다.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이 자체가 공자를 신성시한 거예요. 공자를 하나의 인격체, 이렇게 그 인격체 가운데 지성인이고서 합리적인 이런 생각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여러분 진짜 이 성인이라고 하는 게 뭐죠? 옛날 사람은 성인이 상당히 능력이 많고 정말 지식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건데 여기서는 완전히 인격적으로까지 완벽한 수양이 된 사람으로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사람들 가랑이 정말 찢어지는 얘기죠. 이렇게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고 노력했다가는. 그렇다고 저희가 뭐 미리 자포자기 하자고 그러는 건 아니라 이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얼마나 조선시대에도 공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서 알게 모르게 이런 데에 매몰되다 보면은 신성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자를 계속 신격화 만드는 거예요. 그 신격화된 거죠. 만약에 성인즉 혼연해서 간단함이 없다. 인하고 내가 완전히 일체가 돼서 떨어지는 게 없다는 거죠. 장자가 말하기를 시약의 요체는 처음 배우는 그 요체는 마땅히 삼월, 불의와 일월, 지연을 알아서 내외의 빈주의 구분을 알아야 된다. 요건 다 걸려요. 내외. 공자 같은 사람들은 내이고 아내 이하 모든 사람은 외죠. 인이. 그리고 그 손님과 주인의 관계죠. 인과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 손님이 되는 거죠. 그 인이 손님이 되는 거죠. 요거 뭐 이런 표현은 멋진 얘기죠. 그래서 마음이 시무가 면면순순 아주 힘써서 따라서 능이 끝이지 아니하니 능이 끝이지 않는다는 거는 면면순순하게 되면 저절로 여기에는 자자가 없지만 스스로 능이 멈추지 아니하게 된다 이런 소리죠. 이런 표현 자주 나온다 그랬죠. 이를 뛰어넘는 것은 그 기미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다. 그 어디에 있느냐? 면면순순하던 그 에너지, 힘에 의해서 저절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표현이 좀 다른 거지만 물리가 먼저 여러분들이 나야 돼요. 물리가 나면은 이 글 가운데 어떤 글자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그 물리를 통해서 이 글자 잘못됐다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글자구나. 그래서 다른 것을 찾아보고 거기서도 잘못됐으면 어느 글자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물리가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안 나지만은 글을 계속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은 그와 같은 물리를 얻는 것은 나에게 있지 않게 된다. 이렇게 이해도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정말 굉장히 유명한 글인데 이렇게 주자의 이와 같은 정주의 해석이죠. 해석하기인데 멋지긴 멋지죠. 근원까지 가서 해석해 놓은 건데 근데 우리가 그냥 여러분 글을 공부할 때 그냥 평범하게 읽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이 글을 저한테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면이 있지만 저도 이것을 생각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 이런 문제 때문에 주눅이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양면의 칼날이에요. 일종의.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잘못했다가는
계시가 민자건으로 하여금 비 땅에 그 비라고 하는 고을의 수령으로 삼고자 한데, 그 민자건이 이제 말하기를, 그러니까 계시의 신분꾸름이 와서 민자건한테 와서 아이고 당신을 선생님을 비 땅에 수령으로 그 삼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민자건은 뭐냐면은 요즘 말하면 선이라고 하는 건 잘 이런 소리예요. 잘해달라. 나를 위해서 잘 말해달라. 이렇게. 나를 위해서 잘 말해달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거부한 거죠. 만약에 다시 나를 찾아온다면 나는 반드시 노나라를 떠나서 제 나라 문상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넌지시. 자, 여러분, 계시는 그 당시에 그 임금이 아니고 대부인데 실권자였단 말이에요. 계시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민자간의 대답하는 태도를 보세요. 자, 민자간은 벌써 계시가 불의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용한 거죠. 그러면은 잘못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딴 놈 밑에서 일을 한단 말이냐? 나는 그런 놈을 위해서 일할 수가 없다. 허수아비 노릇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완곡하게 거절한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민자건의 성품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완곡하게, 그러면서도 단호하게, 여기선 단호하죠. 나는 반드시 또다시 나를 찾아온다면 나는 그때 반드시 나라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의지를 보여준 거죠. 민자건은 공자제자니 명은 손이요 비는 계시의 읍이다. 무는 그 강의 이름이니 그 제나라 남쪽 노나라 북경상에 있다. 그러니까 위치가 그 제나라 밑에 노나가 붙어 있었거든요. 그 사이에 흐르는 강이라는 거죠. 민자가 계시의 신하가 되지 아니하고자 하야 그 심부름 온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위해서 잘 말해달라고 한 것이다. 말하는데 만약 또다시 와서 나를 소환한다면, 또다시 와서 나를 또 부른다면 나는 마땅히 노나라를 떠나서 제 나라로 갈 것이다. 노나라를 떠나서 지는 제 나라로 간다. 이 소리죠. 정자가로되 중리문화에, 중리는 공자를 말하는 거죠. 중리문화에 능히 그 대부의 그 가문에 벼슬하지 않는 사람은 민자, 존칭을 한 거죠. 민자나 증자 몇 사람 따름이다. 사시가로되 학자가 능히 조금이라도 내외의 구분을 안다면 모두 가히 그 도를 즐기고 다른 사람의 그 세력을 잊어버릴 것이다. 그 권세, 다른 사람의, 우리가 보통 권세 있거나 돈 많은 사람들 저가 만나게 되면 여러분 솔직히 해서 뭐 떡고물이라도 떨어질까 하고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제가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저 자신도 모르게 약간 그 뭐랄까 굴복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내외진을 조금이라도 알면은 도를 즐기고 다른 사람의 세를 잊어버리게 된다. 근데 못 잊죠, 보통. 하물며 민자는 성인을 만나서 그에게 의기하니, 성인한테 의지해서 돌아가니, 그가 그 계시의 그 불우한 그 부기를 보고, 불체는 모모뿐만 아니라 그랬죠. 개와 돼지와 같은 것으로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또 쫓아서 신하는 노릇한다는 것이 어찌 그 마음이겠는가. 속마음은 그렇죠. 그러나 말은 이렇게 부드럽고 완곡하게 하면서도 단호했다는 거. 성인에 있은즉 성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논어를 읽다 보면 공자의 행적들을 보면은 그 천하를 이렇게 주류하면서 정말로 벼슬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악인이 불러줘도 양호라든가 공손무료라든가 이런 같은 그 아주 패악한 무리들이 부르려고 하면은 가려고 하는 뜻을 나타냈잖아요. 위나라가 임금이
굉장히 예를 들어서 영공같이 뭐랄까 정치에는 그냥 관심 없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거기도 나중에 자식들 가운데 분쟁이 막 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런 데 가서 막 정치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공자는. 근데 그게 뭐냐면 성인에 있은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자, 남방에 거하고 악인을 보는 것은 성인에 있어서는 그런데 성인은 옳지만 성인 이하는 성격이 강하면 반드시 화를 취하고 부드러우면은 욕을 받는다. 이거는 참 해석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자가 어찌 능히 미리 그것을 보고서 사전에 기대한 것이 아니겠는가. 다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거기 가봐야 내 능력으로는 처음에는 계시가 잘 대해주겠죠. 자기가 말하는 건의하는 거 이런 거죠. 그러나 지나가면 큰 틀에서 보면 결국 계시의 의도대로 결국은 임금을 업신여기고 백성들한테 세금을 결국은 그거죠. 포탈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치 유야는 자로는 그러니까 또 사람 이름이죠. 자로의 이름이 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글을 읽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제 강의를 들으면 그냥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이 막상 해석본 없이 그냥 읽으면은 여러분 이게 유가 뭔지를 몰라요. 저는 그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냥 보면은 알죠. 자로는 그 죽음을 부득기사라는 올바른 죽음을 얻지 못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구야는 염구는 계시를 위해서 더욱더 계시를 부자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뒤에 보면은 오당지 소자야 공지 가야니라 염구에 대해서 공격하는 게 옳다 그랬어요. 계시를 주공보다 더 부자로 만들어 주니까 그것이 어찌 본심이겠는가? 계시의 힘에 구도에 의해 정치적인 구도에 의해 가지고 자기도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 우리가 많이 느끼잖아요, 그죠? 모두 이미 성견의 지식이 없고 또 극란의 재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안자는 어진 사람인저. 그러니까 공자의 제자도 전부 다 화를 취하고 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몇 사람만이 그것을 보고서 성견지명이 있고 성견지명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육아의 특징이 잘 나타나죠. 육아는 어떠한 현실에 있어서 잘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는 그러한 공부를 하다 보면 버릇이 있어요. 아유 더러운 세상 이런다. 그러나 그것은 바꾸려고 하는 개혁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 죽임을 당하더라도 또는 욕을 당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행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것은 각자의 몫이죠. 현실을 보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맹자를 보면은 맹자는 완전히 전국시대이기 때문에 맹자는 사실은 우리가 맹자가 전형적으로 이런 공자와 같은 범주에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당시에 다른 어떤 제가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맹자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킬 정도로 온 세계를 그냥 온 중국의 천하를 들썩거렸던 사람이 바로 상황이라는 사람이에요. 상황 이후에 소진, 장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육아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변법을 시행하려던 거 권모술수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육아에서는 아주 그냥 나쁜 놈, 아주 그냥 뭐랄까 최악으로 그렇게 규명을 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전국시대에는 맹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론 맹자의 도덕적인 거라 왕도 정체는 멋있죠, 사실은. 그러나 현실성이 없다라고 그 당시에 임금들은 왕들은 생각했다는 거,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